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가 흔드는 음악의 지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음악의 장르와 발전 과정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음악은 굉장히 친숙한 장르일 텐데요. 이 음악이라는 장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술에 따른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특히 AI의 영향을 받을 부분들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서로 얽히며 발전해온 예술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음악은 언제나 그 시대의 정신과 감성을 반영해 왔으며, 단순한 소리의 조합을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예술적 언어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음악은 그 시대가 추구한 가치관과 미학적 이상을 담아냈고, 그 변화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먼저 중세의 음악은 신을 향한 경건함으로 시작됩니다.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 시기, 음악은 신앙과 의식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하나하나가 신성한 질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종교적 상징성과 구조적 엄숙함이 중요시되었고, 소리는 신을 찬양하는 매개체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인문주의가 점차 싹트고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자 음악의 중심은 신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신의 질서 안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각을 얻었고, 음악은 점점 더 인간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변모합니다. 작곡가들은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감정의 균형을 찾으려 했으며, 인간적인 조화와 균형미를 음악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 시기의 음악은 단순히 소리의 예술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한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음악은 한층 더 화려하고 감정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이 시기는 극적 표현과 감정의 과잉을 추구하며 인간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음악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바로크 음악은 명확한 구조와 화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안에 인간의 열정과 고뇌, 환희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자들은 단순히 악보를 재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무대 위에서 즉흥성과 개성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오페라의 탄생은 음악이 인간의 삶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바흐와 핸델 같은 작곡가들은 음악을 통해 질서와 감정, 규율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죠. 그들의 음악은 논리적인 구조와 감성적인 열정이 공존하는 예술의 결정체로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소리로 표현한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 고전주의 음악은 어떨까요? 바로크의 감정적 풍요로움 속에서 다시 질서와 균형을 되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기의 음악은 인간의 이성과 조화를 중시하며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들은 음악의 논리적 구조를 완성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수학적인 완결성과 감성의 진정성을 함께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인간이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철학을 반영합니다. 또한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은 귀족과 교회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연주회장이 개방되고 누구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음악은 모두의 예술로 확장되었습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이 변화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음악으로 형상화했고, 예술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낭만주의 음악은 이러한 고전주의의 구조적 완결성 위에서 다시금 감정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작곡가들은 더 이상 규칙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세계를 음악으로 옮기며 개성과 내면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선율은 개인의 고독과 내면의 울림을 섬세하게 드러냈고,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인간 감정의 극적인 파동을 웅장하게 그려냈습니다.
리스트의 연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열정과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즉, 낭만주의 음악은 시와 회화,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음악을 감정의 언어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시기의 음악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의 예술로 자리 잡았으며 예술을 통한 감정의 소통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탄생시켰습니다. 나아가 현대음악은 그 모든 사조를 포괄하며 새로운 실험으로 나아갑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은 조성의 질서를 해체하고 소리 자체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은숙, 윤희상, 존 케이지와 같은 작곡가들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청각적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조차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음악의 개념 자체를 뒤흔든 작품이었습니다. 전자음악의 발달은 음악을 물리적 악기에서 벗어나게 했고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무한한 음향 실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크로스오버, 퓨전, 전자음악 등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음악을 하나의 통합된 예술로 재정의했습니다. 결국 현대의 음악은 특정한 규칙이나 형식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은 그 자체로 질문이 되고 예술은 무엇이 음악인가 라는 본질적인 탐구의 장으로 진입합니다. 이처럼 음악의 역사는 단순히 소리의 변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언제나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느끼고 고민하고 꿈꾸는 모든 것의 표현이며 동시에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을 가장 섬세하게 반영하는 언어였습니다. 중세의 신성함에서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으로 바로크의 감정에서 고전주의의 질서로 그리고 낭만주의의 해방을 거쳐 현대의 실험으로 이어지는 이 긴 여정 속에서 음악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간의 감정 그 자체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결국 음악의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이며 소리의 진화는 인간의 사유가 확장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여기까지 1장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인공지능의 등장과 음악의 전환점입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모방하여 학습하고 판단하며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음악의 세계에서 AI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 인간이 직관과 감성으로 만들어내던 선율이 이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흐름 속에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음악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술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새롭게 던지며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 대한 사유를 촉발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던 음악이 이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예술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합니다. 인간이 경험과 감정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듯 인공지능은 수많은 음악의 패턴을 분석하여 스스로 규칙을 발견합니다. 단순히 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리듬의 구조, 조화의 방식, 감정의 흐름까지 계산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과정은 인간의 학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느끼는 감정 대신 AI는 데이터의 확률과 패턴을 통해 감정의 형식을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 슬픈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면 느린 템포, 마이너 조성, 잔향이 긴 음색 등의 특징을 찾아냅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조합해 슬픔이라는 감정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AI의 발전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의 수집과 정제 단계입니다. 음악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품질이 곧 결과물의 예술적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인간의 작곡가가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음악 언어를 만들어가듯 AI 역시 수많은 음악 데이터를 통해 음악의 언어를 배웁니다. 둘째는 학습과 모델링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AI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음악의 구조적 특징을 내재화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RNN, VAE, GAN, LSTM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알고리즘은 음악의 시간적 흐름과 감정적 변화를 다르게 해석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창의성을 구현합니다. 셋째는 생성의 단계입니다.
학습을 마친 AI는 자신이 이해한 음악의 법칙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곡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인간이 머릿속에서 영감을 떠올리듯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조합을 시도합니다. 이때 생성된 음악은 과거의 음악과 닮아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독자적인 개성을 지닙니다. 나아가 음악 생성형 AI의 발전은 전반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초기의 AI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룰 기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작곡 규칙을 코드로 정의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조합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예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AI 연구는 점차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진화합니다. 머신러닝은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특히 LSTM 구조는 음악처럼 시간적 연속성이 중요한 데이터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 덕분에 AI는 인간의 음악적 감정을 더 자연스럽게 모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딥러닝 기술의 혁신입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전 세계의 음악이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되었고 AI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며 점점 더 정교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하나하나 손으로 악보를 쓰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이 수백만 곡의 구조를 동시에 분석하고 그 속에서 공통된 패턴을 찾아냅니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음악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리와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발전하면서 AI는 음악 속에서도 감정적 맥락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잔잔하고 따뜻한 피아노 선율이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AI는 이 언어적 감정을 음악적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생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언어와 감정, 소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음악 생성형 AI의 등장은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창조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감성의 예술이 이제는 기계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AI가 만들어낸 음악을 듣고 거기서 다시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며 또 다른 창작의 영감을 얻습니다. AI는 하나의 창작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만들어내는 예술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결국 음악 속 AI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간과 예술 그리고 감정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문화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AI를 통해 자신이 가진 감정의 구조를 데이터로 재발견하고 AI는 인간을 통해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합니다. 두 존재는 서로를 비추며 함께 새로운 예술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존의 언어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술의 새로운 형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장 인공지능의 등장과 음악의 전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내용을 함께 퀴즈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OX형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나갑니다. AI의 음악 생성 능력은 인간의 감정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다.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면 틀린 문장일까요? 생각할 시간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바로 X입니다. 네, 비교적 쉬운 문제여서 어렵지 않게 맞추셨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는 인간의 감정을 대체하기보다 새로운 형태로 자극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음악 사조를 시대순으로 올바르게 배열하세요. 바로 보기 나갑니다. 1번 고전주의, 2번 중세음악, 3번 낭만주의, 4번 바로크. 4개 보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데요. 생각할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2, 4, 1, 3입니다. 음악은 중세의 신성함에서 시작해 바로크의 감정, 고전주의의 질서와 조화, 낭만주의의 감정 해방으로 발전한 걸 강의에서 다뤘었죠.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먼저 음악의 장르와 발전 과정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중세의 경건함에서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 바로크의 감정, 고전주의의 질서, 낭만주의의 해방, 그리고 현대의 실험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음악이 시대의 정신과 기술을 비추는 거울임을 확인했지요. 결국 음악사는 소리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확장되는 여정임을 짚어볼 수 있었네요. 이어 2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음악의 전환점을 살펴보았는데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감정의 형식을 재현하고 데이터 수집 정제, 학습 모델링, 생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다시 묻게 되었고, 인간과 AI가 경쟁이 아니라 협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AI와 문화예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